저한테 김장을 시키신다고요? 어머님 제정신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어머니 저희 갈게요. 김장은 하시고 싶으시면 혼자 하시든지 사드시든지 하세요. 저는 고무장갑을 집어던졌어요. 이제 끝이야. 앞으로 용돈도 없어. 명절 보너스도 없어. 송이 학원비 보태주던 것도 없어. 안녕하세요. 천국의 라디오입니다. 이제 추운 날씨 김장 많이들 하시죠? 김장 김치 때문에 시작된 고부 갈등 과연 어떤 끝을 맺게 될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배추 절이는 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제 손은 저절로 움직였어요. 시장 전단지를 펼쳐보고 배추값을 계산하고 머릿속으로 김장 날짜를 가늠했죠. 올해는 언제쯤이 좋을까? 너무 일러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되는 게 김장이에요. 저 남이숙은 올해로 70이에요. 시집 온 지 48년. 김장을 해온 지도 그만큼 되었어요. 처음엔 시어머니 옆에서 배추 한 포기 제대로 버무리지 못해 쩔쩔매던 22 처녀였는데 어느새 저도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되어 있더라고요. 며느리 수진이가 우리 집에 들어온 지도 언 10년이에요. 처음 결혼하던 해 가을 저는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아서 따뜻한 보리차를 따라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수진아, 우리 집은 매년 김장을 100포기씩 하는데 너희도 김장 담가줄까? 그때 제 마음속엔 기대 반 걱정 반이 뒤섞여 있었어요.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가 해주는 걸 부담스러워 한다던데 혹시 수진이도 그럴까? 괜히 얘기했다가 서먹해지는 건 아닐까? 손가락으로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며느리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며느리는 그때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어떻게 김장을 담가요? 저희야 주시면 너무 잘 먹죠. 진짜 감사합니다.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눈을 초롱초롱 빛내며 양손을 모아쥐며 정말 고맙다는 표정을 지었죠. 그리고는 김장을 받아갈 때 지갑에서 20만 원을 꺼내 제 손에 쥐어줬어요. 어머님 재료비라도 보태드려야죠. 저는 사양했어요. 손을 뒤로 빼며 아니라고 그냥 받으라고 했죠. 하지만 며느리는 꼭 받으시라며 제 손을 감싸 쥐었어요. 그 손길이 따뜻했어요. 부드럽고 촉촉한 젊은 손이 제 거친 손을 감쌌을 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 이 아이가 우리 준석이를 잘 챙겨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씨가 곱고 예의 바른 며느리. 제가 복을 타고난 건가 싶었죠. 그의 김장날 저는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였어요. 배추를 고를 때도 속이 꽉 찬 것으로 골랐고 고춧가루도 제일 맵고 빛깔 좋은 걸로 샀어요. 양념을 버무릴 때는 며느리 얼굴을 떠올리며 웃음을 지었죠. 수진이가 좋아하겠지. 우리 손녀 송이도 할머니 김치 맛있다고 할 거야. 80포기를 며느리네 집으로 날랐어요. 아들 준석이가 차에 싣고 가는 김치통들을 보며 저는 뿌듯했어요. 새빨간 양념을 입고 나란히 누워있는 김장 김치통 뚜껑을 덮으며 이게 다 우리 아들내가 먹을 거라고 생각하니 허리가 아픈 것도 잊어버렸죠. 내 손으로 만든 김치를 아들이 먹는다는 것. 그보다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세월은 참 묘한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아주 천천히 눈치채지 못하게 닳게 만들어요. 마치 바닷물이 바위를 깎아내듯이. 이듬해에도 저는 80포기를 담가 보냈어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시큰거렸지만 참았어요. 며느리는 이번엔 10만 원을 줬어요. 어머님 올해 재료비 많이 드셨죠? 하며 건넨 돈이었어요. 저는 받지 않으려 했어요. 손사래를 치며 그런 거 됐다고 며느리한테 어떻게 돈을 받냐고 했죠. 하지만 며느리가 워낙 간곡히 부탁해서 받았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행복했어요. 며느리가 고마워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 다음 해 며느리는 5만 원을 줬어요. 김치를 가져갈 때 슬쩍 제 손에 쥐어주며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고 가버렸죠. 저는 손에 쥔 5만 원권 한 장을 내려다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작년엔 10만 원이었는데 배추값은 올랐는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저는 스스로를 타일렀어요. 돈 때문에 주는 게 아니잖아. 며느리가 주는 마음이 중요하지. 하지만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걸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 다음 해엔 3만 원. 김치를 다 실은 뒤 차 안에서 며느리가 창문을 내리며 건넨 돈이었어요.
급하게 접힌 3만 원. 마치 의무적으로 주는 것 같았어요. 제가 무슨 호텔 도어맨도 아니고 꼬깃꼬깃 접힌 3만 원이라니. 그리고 작년부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머니 김치 잘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카톡 한 줄이 전부였어요. 이모티콘 하나 딸려서 웃는 얼굴에 하트가 그려진. 저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그 메시지를 들여다봤어요. 글자 하나하나를 읽고 또 읽었죠. 혹시 제가 놓친 게 있나 싶어서요. 하지만 없었어요. 감사하다는 말뿐.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부엌 창문을 바라봤어요. 베란다에는 아직도 김장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고춧가루 냄새, 젓갈 냄새, 마늘 냄새. 사흘 밤낮을 그 냄새 속에서 살았죠. 손가락은 고춧가루에 물들어 빨갛게 일어나 있었고 허리는 끊어질 것처럼 아팠어요. 배추 100포기를 사고 물을 사고 파와갓을 사고 새우젓과 멸치 액젓을 사고 고춧가루를 사고. 그렇게 재료비만 1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사흘 밤낮을 고무장갑 끼고 배추를 절이고 씻고 버무렸어요. 그리고 받은 건 하트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주저앉아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울 수가 없었어요. 뭐 때문에 우는지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누가 보면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도 고맙다고 했잖아요. 며느리가 받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할까요? 저 아랫집 박명자 할머니. 어머, 나 여사님. 또 김장하세요? 아랫집 박명자 할머니가 베란다에서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저는 고무대야에 배추를 씻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이 철벅철벅 튀었고 손은 이미 빨갛게 불어 있었죠. 응, 명자씨. 올해도 어김없이. 제 목소리는 피곤하게 나왔어요. 사실 올해는 하기 싫었어요. 허리도 아프고 손가락도 아프고 무엇보다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하지 않을 수도 없었죠. 안 하면 아들네가 뭐라고 할까? 며느리가 섭섭해하진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붙들었어요. 아이고, 여사님은 복도 많으세요. 며느리가 그렇게 고마워하잖아요. 저는 손을 멈췄어요. 고마워한다고? 대야 속 물이 찰랑거렸어요. 제 얼굴이 물에 비쳤는데 일그러진 얼굴이었어요. 웃고 있는 건지 찡그리고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박명자 할머니는 자기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3층에 사는 박 할머니의 며느리 윤희는 동네에서 소문난 효부였어요. 시어머니가 김장을 하겠다고 하면 새벽같이 달려와 앞치마를 두르고 배추를 씻고 양념을 버무렸대요. 우리 윤희가 말이에요. 작년에 제가 감기 걸렸을 때 어쩌나. 김장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윤희가 자기 친정 어머니랑 같이 와서 우리 집에서 김장을 다 해주더라고요. 저는 방에서 쉬라고 하면서요. 아이고, 그때 제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박 할머니의 목소리는 들뜬 것처럼 높았어요.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디겠다는 투였죠. 저는 배추를 씻는 척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물속에 손을 담그고 있으니까 손이 떨리는 게 들키지 않을 것 같았어요. 윤희가 그날 제 손 꼭 잡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있는데 왜 혼자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런 거 같이 하는 거예요 하면서요.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저는 대답 대신 배추를 더 세게 문질렀어요. 손에 쥔 배추 잎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손가락에 힘을 주자 손톱 밑이 시큰거렸죠. 고춧가루가 아직 덜 빠진 손톱 사이로 물이 스며들었어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제 귓가를 맴돌았어요. 같이. 저도 며느리와 같이 하고 싶었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0년을 김치를 받아 먹었으면 이제 한 번쯤 같이 만들어 볼 법도 한데. 여사님네 며느리도 분명 그럴 거예요. 맨날 김치 받아가니까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그죠? 박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찢어진 배추 잎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베란다는 고요했어요. 멀리서 차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행복한 소리들이었죠. 고맙다는 말. 저는 며느리에게서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나요? 카톡으로는 받았지만 전화로는? 직접 만나서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제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한 말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요 근래 저의 일상은 꼭 밥하는 아줌마 식모와 다를 게 없네요.
호의가 계속되면 의무인 줄 안다더니. 저희 며느리가 꼭 그 꼴일까요? 엄마, 올해도 김치 담그세요? 아들 준석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밤 9시쯤이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는데 사실 보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무슨 프로가 나오는지도 몰랐어요. 그래, 이번 주말에 가져가거라. 제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 그럼 저희 집 김치통 비워 놓을게요. 냉장고 자리 확보해 놓을게요. 준석이의 목소리는 밝았어요. 너무 밝아서 오히려 공허하게 들렸죠. 하지만 저는 묘한 위화감을 느꼈어요. 자리 확보? 마치 짐을 받을 준비를 한다는 투였어요. 택배를 받을 자리를 비워둔다는 식의. 준석아, 네, 엄마. 목소리를 낮춰서 불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물어보고 싶지 않았지만 물어봐야 할 것 같았어요. 이대로 넘어가면 평생 궁금해할 것 같았거든요. 평소에 엄마 김치 너도 자주 먹니?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짧은 침묵이었지만 저에게는 길게 느껴졌어요. 한 3초쯤? 아니 5초? 그 사이에 저는 수많은 생각을 했어요. 혹시 안 먹는 건 아닐까? 혹시 다 버리는 건 아닐까? 혹시 며느리 친정에 다 가져다 주는 건 아닐까? 네? 무슨 말씀이세요? 준석이의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당황한 것 같았어요. 아니, 분명 당황했어요. 엄마가 뜬금없이 왜 이런 질문을 하나 싶은 거죠. 엄마가 매년 김치 담가주잖아. 너 먹냐고. 아, 당연히 먹죠. 엄마 김치가 제일 맛있는데. 준석이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어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거짓말 같았어요. 연습한 것처럼 매끄러웠죠. 그래도 제가 이렇게 고생해서 만든 김치가 내 아들 입으로 쏙쏙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좀 덜 힘들 것 같았거든요. 사랑하는 내 아들. 이제는 옆에 둘 수 없는 내 아들이 엄마가 만든 김치를 먹으면 조금이나마 내 사랑이 전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 진짜 내가 먹어? 수진이가 너 밥 해줘. 엄마,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준석이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어요. 귀찮다는 투였죠. 왜 엄마가 이런 걸 캐묻나? 괜히 트집 잡나?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전화를 끊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꾹 눌러 삼켰어요. 아니, 아무것도. 그럼 이번 주말에 봐. 네, 엄마. 잘 주무세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뚜 소리와 함께. 저는 한참을 핸드폰을 귀에 댄 채로 있었어요. 끊긴 전화선 너머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전화를 내려놓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텅 빈 거실에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보였어요. 준석이 결혼식 날 찍은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우리 가족. 행복해 보이는 우리. 하지만 지금은 저는 사진 속 제 얼굴을 보았어요. 웃고 있는 얼굴. 그날은 정말 행복했어요. 아들이 좋은 며느리를 만났다고 생각했죠. 이제 우리 가족이 더 커졌다고 며느리도 딸처럼 아껴야겠다고 다짐했었어요. 1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며느리를 딸처럼 대하고 있나요? 아니, 며느리는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왜 이러는 걸까요? 매년 해오던 일인데. 아들을 위해 손녀를 위해 담가주는 김치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쓰리고 답답한 걸까요? 저는 손바닥을 펼쳐보았어요. 굳은 살이 박힌 손. 일은 평생 쉬지 않고 움직인 손. 이 손으로 아들을 키웠고 남편을 뒷바라지했고 집안을 지켜왔어요. 송금이 깊게 파여 있었어요. 세월의 흔적이었죠.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을까요?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김치를 담그고. 그렇게 평생을 일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손으로 만든 것들이 당연해졌어요. 고마움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아니, 처음부터 없었던 걸까요? 미수가 너 너무 많이 해주는 거 아니야? 단골 미용실에 갔을 때였어요. 원장 영숙이가 제 머리에 염색약을 바르며 말했어요.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보았어요. 피곤해 보이는 얼굴. 눈가에 주름이 깊었고 입꼬리가 처져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뭐가? 김장 말이야. 백포기를 한다고. 그것도 혼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80포기는 아들 내주고 나머지 20포기는 우리 먹고. 미쳤네, 진짜. 나이가 몇인데 그걸 혼자 해. 영숙이는 혀를 찼어요. 그 소리가 제 가슴에 꽂혔어요. 저도 알아요. 미친 짓이라는 거.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며느리는 뭐 해? 왜 안 도와줘? 바쁘잖아. 애도 있고. 제 변명은 힘이 없었어요. 스스로도 납득이 안 되는 변명이었죠. 하지만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시어머니로서 실패한 것 같았어요. 에? 애가 이제 몇 살인데. 4살이면 어린이집 가고 오잖아. 그럼 시간 있는 거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영숙이 말이 맞아요. 송이는 아침 9시에 어린이집 가서 오후 5시에 와요. 그 사이에 며느리는 뭘 할까요? 집안일? 운동? 친구 만남? 저는 모르겠어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영숙이는 염색빗을 놓고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거울로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미수가 너 그거 알아? 베풀면 베풀수록 당연하게 생각해. 사람이 다 그래. 처음엔 고맙다가도 매년 반복되면 그게 의무가 되는 거야. 너한테는 의무. 받는 사람한텐 권리. 가슴이 철렁했어요. 마치 제 마음속을 들여다본 것 같았어요.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제가 느끼던 이 서운함의 정체가 언제부턴가 김장이 제 의무가 되어버렸어요. 해야 하는 것. 하지 않으면 이상한 것. 그리고 말이야. 영숙이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소리로 속삭였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안 그래. 시어머니가 뭘 해주면 SNS에 올려. 우리 시어머니가 김장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게 요즘 효도야. 근데 너희 며느리는 그런 거라도 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며느리 수진이의 SNS는 본 적이 없었어요. 아니, 볼 줄도 몰랐어요. 핸드폰은 전화하고 문자하는 정도만 써요. 하지만 영숙이 말대로라면 그런 것조차 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김치를 받아도 사진 한 장 찍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 며느리 SNS 한번 쳐봐. 내가 찾아줄까? 뭐가 올라와 있나 보자. 아니, 됐어. 괜찮아. 저는 황급히 손을 저었어요. 보기 싫었어요. 만약 정말 아무것도 없다면? 아니, 더 무서운 건 만약 다른 건 다 올리는데 제가 해준 김치만 안 올린다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 말은 말이야. 영숙이가 다시 염색약을 바르기 시작했어요. 브러쉬가 제 두피를 문질렀고 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이번엔 줄여. 딱 너희 먹을 만큼만 담가. 아니면 아예 며느리더러 같이 하자고 해. 10년이면 배울 만도 하잖아. 결혼하면 시댁김치 담그는 법 배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저는 거울 속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같이 하자고? 그게 가능할까요? 며느리에게 그런 말을 꺼낼 수 있을까요? 상상해 봤어요. 수진아, 올해는 우리 같이 김장할까? 하고 물어보는 장면을요. 그러면 며느리는 뭐라고 할까요? 네, 어머니. 하고 기뻐할까요? 아니면 어머니, 저 못해요. 바빠요. 하고 거절할까요? 거절당하는 게 무서웠어요. 10년 동안 받아만 먹던 며느리가 이제 와서 갑자기 만들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왜 이제 와서 그러세요? 지금까지 잘 해주시다가? 이런 말을 들을까봐 두려웠어요. 영숙이는 제 침묵을 이해하는 듯 한숨을 쉬었어요. 미수가 너무 착하게 살지 마. 세상이 너한테 착하게 해주는 거 아니야. 그 말이 가슴에 남았어요. 미용실을 나와서도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맴돌았어요. 너무 착하게 살지 마. 저는 착하게 산 걸까요? 아니면 그냥 바보같이 산 걸까요? 지난달 저는 큰 수술을 했어요.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뻣뻣하게 굳었고 조금만 움직여도 다리로 저릿한 통증이 흘러내렸어요.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죠. 뒤척이다가 깨고 또 뒤척이다가 깨고. 그렇게 1시간씩 자다 깨기를 반복했어요.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은 MRI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거 많이 나빠졌네요. 디스크가 심하게 돌출되어서 신경을 누르고 있어요. 수술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수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했어요. 70의 나이에 수술이라니. 게다가 척추 수술이에요. 잘못되면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꼭 해야 하나요?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지금 안 하시면 더 위험해지세요. 신경이 완전히 손상되면 그때는 수술해도 회복이 안 될 수 있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며칠 밤을 뒤척이며 고민했어요. 수술을 할까 말까. 하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손녀 송이도 봐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김장도 해야 하는데. 하지만 통증은 날로 심해졌어요. 장을 보러 나갔다가 중간에 주저앉은 적도 있었어요. 마트 계단을 내려가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휙 하고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죠. 다행히 난간을 잡아서 넘어지진 않았지만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누군가는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어요. 괜찮다고 했죠.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수술을 결심했어요. 수술 날짜를 잡고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조심스럽게 마치 폐를 끼치는 것 같은 마음으로. 준서가 엄마가 다음 주에 허리 수술 들어가. 네? 수술이요? 왜요? 많이 아프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걱정하는 건지 귀찮아하는 건지 구별이 안 됐어요. 응, 디스크가 심해져서.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라고 하시더라. 아, 그럼 제가 병원에 갈게요. 언제예요? 다음 주 화요일이야. 괜찮으면 같이 가줄래?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들이 올 거예요. 같이 병원에 가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할까요? 제가 병원에 갈게요. 그 말투가 신경 쓰였어요. 마치 업무를 처리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수술에 동행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나 더 떠하는 것 같은. 수술 당일 준석이와 며느리 수진이가 병원에 왔어요. 아침 7시. 수술은 9시부터였어요. 저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간호사가 링거를 꽂았고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의 얼굴을 보니 화장을 진하게 했더라고요. 병문안 오는데 화장을 저렇게 공들여 하고 왔다는 게 이상했어요. 아니, 이상한 게 아니라 서운했어요. 화장할 시간에 조금 더 일찍 와서 제 손이라도 잡아줄 수 있었을 텐데. 괜찮아. 수술 잘 될 거야. 네, 걱정 마세요. 요즘 의학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요. 금방 끝날 거예요. 며느리는 밝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모르게 얕아 보였어요. 마치 빨리 끝내고 가고 싶다는 듯한. 시계를 한번 쳐다보는 걸 봤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확인했죠. 준석이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들의 옆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준서가. 네, 엄마. 엄마 수술 잘 될까?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척추 수술은 위험한 거니까요. 만약 수술대 위에서 제가 죽으면 이게 아들과 며느리의 마지막 얼굴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잘 되죠. 걱정 마세요. 아들의 대답은 무심했어요. 마치 당연한 말을 당연하게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싶었어요. 꼭 붙잡고 무서우니까 손 좀 잡고 있자고 수술 끝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수술실로 들어갈 때 저는 뒤돌아봤어요. 준석이가 유리창 너머로 손을 흔들었어요. 며느리는 보이지 않았어요. 아, 화장실 갔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수술은 5시간이 걸렸어요. 깨어났을 때 저는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온몸에 관이 꽂혀 있었고 허리는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목이 말랐지만 물도 마실 수 없었어요. 간호사가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수술 잘 끝났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니, 끄덕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머리가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보호자분은 밖에 계세요.
조금 있다 면회 시간에 오실 거예요. 그 말이 왠지 슬프게 들렸어요. 아들은 밖에 있는 게 맞을까요? 저를 걱정하며? 아니면 그냥 의무적으로? 아파서 그런지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면회 시간이 되어 준석이가 들어왔어요. 유리창 너머로 저를 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표정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눈은 웃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보이지 않았어요. 수진이는? 제 목소리는 작고 갈라졌어요. 아, 수진이는 송이 데리러 가야 해서 먼저 갔어요. 어린이집 끝나는 시간이라. 먼저 갔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손녀가 중요하지. 할머니 수술보다 손녀가 우선이지.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서늘했어요. 회복하는 데는 한 달이 걸렸어요. 중환자실에서 일주일, 일반 병실에서 2주일, 그리고 집에서 다시 일주일. 그렇게 한 달이 흘렀어요. 퇴원할 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앞으로 석 달은 무리하시면 안 돼요. 무거운 거 들지 마시고 오래 서 있지도 마세요. 허리 숙이는 것도 조심하시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조심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석 달. 지금이 10월이니까 석 달 후면 설이에요. 그 전에 김장철이 와요. 다음 달엔 김장을 해야 해요. 무거운 거 들지 말라고요? 배추 한 망이 얼마나 무거운데요? 허리 숙이지 말라고요? 김치 버무리려면 허리를 안 숙일 수가 없어요. 저는 걱정이 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김장은 하지 말라고 하겠죠. 가족들한테 부탁하라고 하겠죠.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요? 여보세요, 거기 배추 파는 곳이죠? 시장 첨가물 가게에 전화를 걸었어요. 단골집이에요. 10년 넘게 여기서 김장 재료를 샀어요. 아, 나 여사님, 올해도 주문하시려고요? 주인 아저씨의 목소리가 반가웠어요. 네, 올해도 100포기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언제 가져다 드릴까요? 이번 주 토요일에 갖다 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달력을 봤어요. 토요일. 이틀 후예요. 이틀 후면 김장을 해야 해요. 허리가 욱신거렸어요. 아직도 완전히 낫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뻣뻣하고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저려왔어요. 의사 선생님은 석 달은 쉬라고 했는데 한 달밖에 안 지났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김장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아들네 김치통이 비어 있을 거예요. 작년 김치가 다 떨어졌을 거예요. 이번에 안 해주면 뭘 먹고 살아요. 저는 고민했어요. 한참을 달력을 들여다보며 고민했어요. 그리고 다시 야채 가게에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엔 절임 배추로 시킬게요. 요즘엔 깨끗하게 잘 나온다면서요. 네, 사모님 잘 생각하셨어요. 요즘 다 이거로 해요. 저희가 특상품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그래도 절임 단계를 건너뛴다니 다행이에요. 배추 100포기를 14로 잘라서 배추 사이사이 굵은 소금을 뿌리는 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게다가 그 상태로 하루 정도 둬야 하고요. 그 과정만 생략한다고 하니 마음이 한결 가볍네요. 작년까지 모두 배추를 직접 다 절였는걸요. 그렇게 하나를 내려놓고 나니 다른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번엔 며느리에게 부탁해보자. 같이 하자고 말해보자. 10년이면 충분히 배울 만한 시간이에요. 이제는 며느리도 우리 집 김장 방법을 알아야 해요. 언젠가는 제가 못하게 될 날이 올 텐데 그때는 며느리가 해야 하잖아요. 그래, 이번 기회에 가르쳐 주는 거야.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며느리한테 시키는 게 아니라 가르쳐 주는 거라고. 함께 하는 거라고. 핸드폰을 들었어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같이 김장하자고 하는 건데. 여보세요,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수진아,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이번 주말요? 왜요? 내가 이번에 김장하려고 하는데 같이 안 할래? 침묵이 흘렀어요. 긴 침묵이었어요. 아니, 실제로는 3초 정도였겠지만 저에게는 길게 느껴졌어요. 그 사이에 저는 수많은 상상을 했어요. 며느리가 뭐라고 대답할까? 좋다고 할까? 싫다고 할까? 아, 어머니, 이번 주말은 제가 약속이 있어서요. 거절이었어요.
예상했지만 막상 듣고 나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 무슨 약속? 친구들이랑 모임이 있어요. 오래전에 잡아놓은 거라. 친구 모임.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친구 모임이 시어머니 김장보다 중요한가요? 10년 동안 받아만 먹었으면 이제 한 번쯤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일요일은? 일요일도 송이 데리고 친정 가기로 했어요. 친정.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친정은 매주 가면서 시댁 김장은 거들어 보지도 않겠다는 거죠. 수진아, 내가 이번에 허리 수술했잖아.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어. 그래서 혼자 하기 힘들어서 그래. 제 목소리에는 애원하는 투가 섞여 있었어요. 창피했어요. 며느리에게 이렇게 부탁해야 한다는 게. 어머니 그러면 올해는 김장 안 하시면 안 돼요? 사 드시면 되잖아요. 요즘 김치 파는 데 많은데. 사 먹으라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아니면 준석이 오빠한테 김장김치 사달라고 하세요. 저희가 사드릴게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태연했어요. 마치 당연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같았어요. 수진아, 그게. 어머니 저 지금 좀 바빠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한참을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통화 종료라고 떠 있었어요. 사 먹으라고요. 10년 동안 해준 김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목요일 저녁 준석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수진이한테 들었어요. 올해 김장 같이 하자고 하셨다면서요? 응. 엄마 수진이는 김장 같은 거 못해요. 해본 적이 없어서요. 해본 적이 없으면 배워야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그래도 이번엔 엄마가 허리가 안 좋아서 혼자 하기 힘들 것 같아서. 그럼 엄마 올해는 저희 거 안 주셔도 돼요. 사 먹을게요. 또 사 먹는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양을 줄이시든지요. 20포기 정도만 하시고 저희는 안 주셔도 돼요. 20포기만.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준석아, 너 엄마 김치 먹어. 또 같은 질문을 했어요. 이미 물어봤던 질문인데 또 물어봤어요. 네? 먹죠. 먹는데요. 그런데도 그런 말을 하는 거니. 엄마가 직접 만든 김치랑 사 먹는 김치가 어떻게 같니? 김치는 우리 식탁의 가장 근본이 되는 음식인데 엄마의 정성과 사랑이 다 들어가 있잖아. 가족을 먹이는 마음으로 만든 음식을 돈 받고 파는 음식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라. 엄마 아프시잖아요. 그리고 대체 언제적 고리타분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엄마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어요. 그래도 김치를 직접 담가 먹어야지. 다른 것도 아니고 김치인데. 엄마 그런 생각 그만하세요. 저 잘 먹지도 않아요, 사실. 그럼 저 끊을게요. 바빠서요. 아들이 말끝에 사실을 그만 말해버리네요. 잘 안 먹는다고요? 1년에 80포기를 해주는데. 준석아, 잠깐만. 네? 너 수진이가 너한테 밥 안 해줘. 침묵이 흘렀어요. 가끔요. 가끔. 언제? 엄마 왜 그러세요? 그게 왜 궁금하세요? 그냥 궁금해서. 저 회사에서 먹고 오는 날이 많아요. 야근도 많고. 그러니까 수진이가 매일 해줄 필요는 없죠. 그래요? 필요 없죠. 며느리가 밥을 안 해줘도 김장을 안 도와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왜 매년 80포기씩 김치를 담가줘야 하는 거예요? 엄마 전 끊을게요. 괜한 고민 마시고 푹 쉬세요. 또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10년이에요. 10년 동안 매년 80포기씩 담가줬어요. 계산해보니 800포기예요. 800포기의 김치를 만들었어요. 재료비만 해도 1000만 원이 넘어요. 시간은 또 얼마나 들었어요. 사흘씩 10년이면 30일이에요. 한 달을 김장하는데 쓴 거예요. 그리고 받은 건 뭐예요? 카톡 한 줄. 하트 하나. 그리고 힘들면 사 먹어라. 그게 전부예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울면 제가 지는 것 같았어요. 주말이 되었어요. 배추가 도착했어요. 새벽 6시.
트럭이 집 앞에 섰고 아저씨가 배추 100포기를 내려놨어요. 나 여사님 올해도 많이 하시네요. 네, 그래야죠. 저는 배추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100포기. 이번엔 절인 배추로 샀어요. 수십 개의 절인 배추 상자가 저희 거실을 가득 채우네요. 예전엔 저는 저 김장 배추를 보면 참 예뻤거든요. 앞으로 1년간 우리 식구들의 식탁을 책임져 줄 배추. 만난 가을 배추. 그런데 오늘은 예쁘지 않았어요. 예전엔 예뻐 보였는데 오늘은 그냥 짐처럼 보였어요. 저는 고무 장갑을 꼈어요. 손에 힘을 주자 손가락 마디가 뻐근했어요. 허리를 숙이려는데 통증이 왔어요. 욱신욱신. 철심이 박힌 허리가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만 해야 해요. 배추를 하나하나 상자에서 꺼내고 있어요. 그런데 배추를 상자에서 꺼내며 저는 왜 눈물이 날까요? 예쁜 날이에요. 이렇게 예쁜 날에 저는 왜 여기 앉아서 울고 싶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영숙이었어요. 미수가 김장해. 응, 혼자. 응, 미쳤네. 허리는? 아파. 그만둬. 그냥 그만둬. 내가 가서 도와줄까? 아니,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며느리는? 약속 있대. 영숙이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었어요. 미수가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올해는 진짜 줄여. 너희 것만 해. 아들 내 거 하지 마. 그래도 그래도가 뭐야. 내 몸이 먼저야. 이 미련한 거 사. 김치 만든다고 허리 망가지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 몸이 먼저.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10년을 해줬는데 올해만 안 해줄 수 없어요. 김장김치는 저예요. 저의 사랑이에요. 이걸 안 해주면 아들에 대한 제 사랑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두려웠어요. 저는 다시 일어났어요. 무릎에 힘을 주고 일어섰어요. 휘청거렸지만 참았어요. 계속했어요. 문득 저번 주 토요일 저녁이 생각나네요. 그날 저녁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저녁 같이 드실래요? 고깃집 가려고 하는데. 그래, 좋지.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모이는 거였어요. 저는 옷을 갈아입고 고깃집으로 향했어요. 고깃집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며느리가 먼저 와 있었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제 눈은 며느리의 몸에 먼저 갔어요. 살이 또 쪘더라고요. 원래도 통통한 편이었는데 지금은 팔뚝이 제 허벅지만큼 굵었고 얼굴은 동그랗게 부어 있었어요. 의자에 앉아 있는데도 뱃살이 테이블 위로 올라올 것 같았어요.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며느리가 자리를 안내했어요.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후후 하는 소리가 났어요. 송이가 제 앞에 앉았어요. 할머니, 송이 우리 공주. 저는 손녀의 볼을 꼬집으며 며느리를 슬쩍 봤어요. 저렇게 살이 찌면 건강에 안 좋을 텐데. 송이 엄마가 저렇게 뚱뚱하면 송이도 힘들 텐데. 고기가 나왔어요. 맛있게 생긴 한돈 삼겹살과 연분홍빛 항정살이 가득이네요. 준석이가 불판에 고기를 올렸어요.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고기가 익기 시작했어요. 고소하고 맛있는 냄새가 확 나네요. 그런데요. 보통 엄마들은 아이 것부터 구워주잖아요. 송이 먹을 거 먼저 잘라서 접시에 담아주고 그 다음에 어른들이 먹고. 근데 며느리는 달랐어요. 집게를 잡더니 제일 먼저 익은 고기를 자기 입에 넣었어요. 잘 익었네. 송이가 말했어요. 엄마, 나도. 응? 아, 그래. 이거 고기 잘 익었는지 엄마가 먼저 좀 먹어볼게. 잠깐만. 며느리는 고기 한 점을 더 자기 입에 넣고 나서야 송이 것을 잘라줬어요. 그것도 제일 작은 조각을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입맛이 싹 사라졌어요. 어머니도 드세요. 며느리가 저한테 고기를 권했어요. 하지만 벌써 불판 위 고기의 반은 며느리 배 속으로 들어간 뒤였어요. 응, 저는 고기 한 점을 집었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먹는 모습을 보니 식욕이 안 났어요. 며느리는 계속 먹었어요. 쉬지 않고 집게를 놓지 않고 불판에서 고기가 익는 족족 자기 입으로 가져갔어요. 씹지 않고 삼키는 것 같았어요. 꿀떡꿀떡. 수진아, 천천히 먹어. 채, 준석이가 말했어요. 크흑 맛있다.
수진이가 겸연쩍게 웃네요. 입에 돼지 기름이 반들반들하게요. 아, 맞다. 어머니 아시죠? 수진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김치찌진 거예요. 며느리가 고기를 씹으며 말했어요. 김치 지진 거. 네, 돼지비계 있잖아요. 그거 김치랑 같이 넣고 1시간 동안 푹 끓이면 진짜 맛있어요. 기름이 자르르 흐르는 게 일품이에요. 며느리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마치 지금 당장 먹고 싶다는 듯이. 저 그것 때문에 어머니 김치가 최고예요. 어머니 김치로 끓여야 맛있거든요. 저는 며느리를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 그래서 김치를 그렇게 좋아했구나. 김치 지진 것 때문에. 할머니, 근데 그거 저랑 아빠는 안 먹어요. 둘 다 비계 싫어해서. 그래서 엄마가 혼자 다 먹어요. 한 냄비, 뚝딱. 손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애써 담근 김치로. 아들 주려고 손녀 먹이려고 담근 김치로. 며느리 혼자 돼지비계 넣어서 끓여 먹었다고요? 아들이랑 손녀는 안 먹는걸요? 제가 애써 웃으며 물었어요. 김치 얼마나 넣는데? 한 폭이요. 김치 한 폭이 다 넣어요. 그래야 국물이 진하고 맛있어요. 한 포기. 제가 사흘 밤낮 허리 숙여가며 만든 김치 한 포기를 며느리가 비계랑 끓여서 혼자 먹었다고요. 아, 그리고 어머니 송이가 요새 많이 컸나 봐요. 저한테 얼마 전엔 섭섭한 얘기도 곧잘 하는 거 있죠? 어릴 땐 엄마 최고라더니.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송이가 뭐래? 어린이집 데리러 오지 말래요. 저보고.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다른 엄마들은 날씬한데 자기 엄마만 뚱뚱해서 창피하대요. 엄마가 창피해? 엄마는 엄마를 사랑해. 원래 자기 스스로를 사랑해야 하는 거야, 크크. 며느리는 웃었어요.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송이가 창피해한다는데 며느리는 웃으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게 웃으며 얘기할 일인가요? 수진아, 그래도 4살 딸이 말할 정도면 조금 조심은 해야겠다. 내 건강도 그렇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 빼야죠. 저도 알아요. 근데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특히 어머니 김치가 너무 맛있어서 계속 먹게 돼요. 며느리는 다시 잘 익은 항정살을 3점씩 한꺼번에 입에 넣었어요. 저는 며느리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80포기. 매년 80포기를 주는데 아들은 거의 안 먹고 손녀도 안 먹고 다 며느리 혼자 처먹었구나. 김치 지진 거 해먹느라. 돼지비계 넣어서 기름 자르르 흐르게 끓여서. 그러고 저렇게 살이 디룩디룩 쪘구나. 고깃집을 나오면서 며느리가 걷는 모습을 봤어요. 엉덩이가 로켓같이 튀어나와 있어요. 티셔츠 안에는 옆구리살이 바지 위에서 출렁출렁 떨리는 게 숨길 수 없어요. 팔뚝살도 제 5배는 되어 보이고요. 숨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어요. 송이가 며느리 손을 잡지 않고 준석이 손을 잡는 게 보였어요. 아이가 엄마를 부끄러워하고 있었어요. 저는 뒤따라 걸으며 생각했어요. 제가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가 저렇게 소비되고 있었구나. 아들 먹으라고 준 걸. 손녀 먹으라고 준 걸. 며느리 혼자 식탐 채우라고 준 게 아니었는데. 제 마음이 더 차갑게 굳어갔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저는 70인데도 날씬한 편이에요. 평생 절제하며 살았거든요. 아침에 요거트와 삶은 계란 2개, 점심엔 한식, 저녁엔 선식 1잔 마시고 자요. 그렇게 먹으면 몸에 염증도 안 생기고 단백질도 충분히 잘 섭취할 수 있거든요. 며느리는 30대인데 저보다 훨씬 뚱뚱해요. 절제를 모르는 거예요. 김치든 고기든 뭐든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거예요. 낮이고 밤이고 쉬지 않고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해준 김치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김치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제 정성이 며느리 식탐으로 끝나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그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네요. 여보세요? 엄마, 준석이었어요. 목소리가 급했어요. 왜? 엄마, 저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 부산 가야 해요. 회사에서 갑자기 출장 가래요. 그래? 언제? 지금 당장요. 저녁 기차 타야 해요. 그래서 말인데요. 송이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수진이가 오늘 약속이 있는데 취소하기 어렵대요. 저는 베란다를 봤어요. 상자 속에 배추를 반도 못 꺼냈어요. 손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허리는 욱신거렸어요.
엄마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되면 좀 부탁드려요. 한 서너 시간만요. 준서가. 네? 엄마 지금 김장하고 있어. 아, 그래요? 그럼 안 되겠네요. 준석이의 목소리가 실망스럽게 가라앉았어요. 저는 배추 더미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김장과 손녀. 뭐가 더 중요할까요? 할머니라면 당연히 손녀죠. 데려와. 송이 데리고 와. 정말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감사합니다, 엄마. 1시간 후에 데려다 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이제 손녀까지 봐야 해요. 김장하면서 웃음이 나왔어요. 비참한 웃음이었어요. 할머니, 송이가 현관문을 열고 뛰어들어왔어요. 4살짜리 손녀. 뽀얀 얼굴에 커다란 눈. 제 보물이죠. 송이 왔어? 저는 애써 웃으며 손녀를 안았어요. 하지만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안아 올릴 수가 없었어요. 살짝 끌어안고 뺨에 뽀뽀했어요. 할머니, 뭐해요? 할머니 김장해. 송이랑 송이 엄마랑 송이 아빠 주려고. 김장이 뭐해요? 김치 만드는 거야. 송이는 베란다로 달려갔어요. 배추 더미를 보며 눈을 크게 떴어요. 우와, 많아요. 그래, 많지? 준석이는 급하게 송이 가방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내일 아침에 데리러 올게요. 내일 아침. 저는 깜짝 놀라 물었어요. 네, 부산 갔다 오면 내일 아침이에요. 수진이는 오늘 약속이 있어서 늦는데요. 송이 재우시고 내일 아침 일찍 데리러 올게요. 준서가, 그럼 수진이는 언제 와? 아마 밤 11시쯤? 근데 그때 송이 자고 있을 테니까 그냥 엄마 안에서 재우시면 안 될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김장하면서 4살짜리를 보고 재우고 또 돌봐야 한다는 거예요. 엄마 안 되면 알았어. 잘 다녀와. 감사합니다. 그럼 전 가볼게요. 송아, 할머니 말씀 잘 들어야 해. 준석이는 손을 흔들고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혔어요. 고요했어요. 송이가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배고파요. 송이에게 밥을 먹이고 목욕을 시키고 재우는데 3시간이 걸렸어요. 그 사이 김장은 완전히 멈췄어요. 절인 배추는 아직도 상자의 절반이 담겨 있고 저는 손녀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뭐예요? 송이가 김치를 가리켰어요. 작년에 담근 김치였어요. 김치야. 할머니가 매년 주는데 안 먹어봤어? 네, 저는 빨간 거 안 먹어요. 빨간 건 엄마가 좋아해요. 그거 맛있어요? 먹어볼래? 송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매운 거 절대 안 먹어요. 계란 주세요. 그래, 후라이 먹으렴. 저는 쓴 웃음을 지었어요. 며느리가 말했었죠. 송이가 얼마나 할머니 김치찌개 좋아하는지 몰라요. 거짓말이었어요. 오늘 보니 송이는 김치를 안 먹네요. 매운 거를 입에도 못 대요. 그럼 80포기는 누가 먹었을까요? 답은 뻔했어요. 송이를 재우고 나니 밤 9시였어요. 저는 베란다로 나갔어요. 배추들이 축 처져 있었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배추를 씻고 양념을 만들고 버무려야 해요.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손가락은 부어서 굽혀지지 않았고 허리는 조금만 숙여도 찢어질 것처럼 아팠어요. 저는 베란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울고 싶었어요. 그냥 포기하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8시. 현관 벨이 울렸어요. 어머니 저예요. 며느리 수진이었어요. 저는 문을 열었어요. 머리는 산발이었고 얼굴은 푸석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송이 데리러 왔어요. 며느리는 화사하게 웃었어요. 화장을 예쁘게 하고 새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어젯밤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나 봐요. 술 냄새도 아직 살짝 나네요. 송이 아직 자고 있어. 아 그래요? 제가 깨울게요. 며느리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베란다를 봤어요. 배추 더미를 봤어요. 어머니 김장 아직 다 못하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신기해하는 투가 섞여 있었어요. 비난이 아니라 그냥 궁금증이었어요. 어제 송이 봐야 해서 못 끝냈어. 아 그랬구나. 그럼 오늘 마저 하시겠네요? 며느리는 태연했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송이를 깨웠어요. 송아 일어나. 엄마 왔어. 송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엄마, 우리 공주 잘 잤어? 할머니한테 고맙다고 인사해. 할머니 감사합니다. 송이가 제게 안겼어요. 저는 손녀를 안으며 웃었어요. 억지 웃음이었어요. 어머니 그럼 저희는 갈게요. 오늘 친정 가기로 했거든요. 친정. 저는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수진아, 잠깐만. 네? 저는 용기를 냈어요. 이번엔 정말 말해야 했어요. 이번에 김장 좀 같이 안 할래? 내가 허리가 아파서 혼자 하기 힘들어. 친정은 다음에 가도 되지 않을까?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니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저 김장 못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본 거잖아. 내가 가르쳐 줄게. 같이 하면 금방 끝나. 이번엔 절인 배추라 양념 섞어서 무치기만 하면 돼.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저 진짜 못해요. 해본 적도 없고 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오늘 친정 가기로 했어요. 취소할 수 없어요. 하루만 미루면 안 돼. 친정 매주 가는데 다음 주에 가도 되잖아. 어머니, 며느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송이가 깜짝 놀라 엄마 바짓단을 잡았어요. 어머니 왜 자꾸 저한테 김장을 하라고 하세요? 저 정말 못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왜 해야 해요? 뭐? 김장이 하고 싶으시면 어머니가 하시면 되잖아요. 저한테 왜 시키세요? 시킨다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10년 동안 매년 해줬잖아. 이번 한 번쯤은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저도 이쯤 되니 화가 났어요. 말이 좋게 나오질 않네요. 저는 해달라고 한 적 없는데요.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뭐? 제가 김치 해달라고 한 적 있어요? 어머니가 해주신 거잖아요. 저는 그냥 감사하게 받았을 뿐이에요. 그래도. 그래도가 뭐예요? 해주고 싶어서 해주신 거면서 이제 와서 왜 저보고 같이 하래요? 며느리의 눈에 쌍심지가 켜졌어요. 며느리는 아직 술이 덜 깼는지 저에게 기어코 그 말을 하네요. 저한테 김장을 시키신다고요? 어머님 제정신이세요? 치매 오신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치매? 며느리가 저한테 치매라고 했어요. 뭐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느리는 송이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어머니 저희 갈게요. 김장은 하시고 싶으시면 혼자 하시든지 사드시든지 하세요. 그리고 현관에서 신을 신으며 덧붙였어요. 아 그리고요. 저희 올해는 김치 안 받을게요. 사 먹을 거니까요. 쾅. 문이 닫혔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며느리가 나간 현관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치매. 김장을 시키다니. 제정신이냐고. 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분노에 부들부들 떨렸어요. 10년이에요. 10년 동안 매년 80포기씩 담가줬어요. 재료비만 1,000만 원 넘게 썼어요. 시간은 또 얼마나 쓴 거예요. 한 번도 고맙다는 말 제대로 들어본 적 없어요. 한 번도 도와준 적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하자고 하니까 치매래요. 저는 베란다로 나갔어요. 배추 더미가 보였어요. 아직 버무리지 못한 배추들. 아들 내주려고 남겨둔 배추들. 저는 고무장갑을 벗었어요. 집어 던졌어요. 바닥에 팽 소리를 내며 떨어졌어요. 이제 끝이야. 혼잣말을 했어요. 더 이상 김장 없어. 쌓여있는 배추들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미련한 것.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못난 것. 저는 그걸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넣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하나씩. 정성스럽게 묻혔던 배추들을 그냥 버렸어요. 10년이면 됐어. 이제 그만이야.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배추를 버리고 버렸어요. 그날 저녁 준석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수진이한테 들었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엄마, 수진이 보고 정말 김장하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러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상처받았어요. 치매라는 말까지 들었다면서요? 치매는 내 와이프가 나한테 한 말이야.
준석이가 깜짝 놀라며 되물었어요. 네? 그게 무슨... 내 와이프가 나한테 치매 왔냐고 물어봤어. 김장 같이 하자는데 제정신이냐고. 준석이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건 수진이가 너무 놀라서 그런 걸 거예요. 갑자기 김장을 하래서. 갑자기? 난 한 달 전에 말했어. 너한테도 말했고. 어제 마신 술이 덜 깨서 그런 것 같아요. 엄마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준석아,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김치 없어. 올해도 내년도 영원히. 알아서 사 먹어. 엄마, 그리고 말이야. 저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어요. 앞으로 용돈도 없어. 명절 보너스도 없어. 송이 학원비 보태주던 것도 없어. 엄마 왜 그러세요? 10년 동안 매년 얼마씩 도와줬는지 아니? 계산해봤어. 김치 재료비에 용돈에 너희 명절마다 내가 300씩 보너스 줬지. 매달 나가는 손녀 학원비까지. 1년에 2, 3천만 원씩은 나간 거야. 10년이면 2억이야. 안 해? 그렇게 해주면서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 제대로 들어본 적 없어. 내 와이프는 나를 당연하게 생각했어. 해주는 게 의무인 줄 알았어. 엄마, 수진이가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그럼 왜 김장 한 번 도와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10년 동안 받아먹었으면 한 번쯤은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심지어 한 달 전 시애미가 허리에 철심을 박았는데. 준석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너도 마찬가지야. 내가 해준 김치 먹었어? 솔직하게 대답해봐. 가끔요. 가끔이 얼마나 가끔인데? 한 달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저는 비웃음이 나왔어요. 80포기를 줬는데 한 달에 한두 번 먹었어? 나머지는? 와이프랑 송이랑 먹었어요. 송이 먹지도 않더만. 수진이가 다 먹었지? 아니면 남는 건 친정 갖다 줬지? 그렇지? 준석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답이었어요. 좋아. 이제 알았어. 더 이상 기대 안 해. 엄마, 끊을게. 저는 괘씸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어요. 자기 와이프 말만 듣고 지금 저한테 따지려고 전화한 거잖아요. 치매라는 말을 며느리한테 듣다니. 저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심정인데 제 편은 못 들 망정 말이에요. 저는 모든 경제적 지원도 같이 끊어버릴 거예요. 지금까지 아들에게 빌려줬던 카드가 있었는데 일단 그것부터 정지시켜 버렸어요. 다음 날 오후 박명자 할머니가 올라왔어요. 나 여사님 괜찮으세요? 저 이야기 들었어요. 며느리분이랑 싸우셨다면서요? 소문이 났나 봐요. 아파트는 좁으니까요. 네, 좀 그랬어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김장 얘기를 며느리 얘기를 10년간의 서러움을. 박 할머니는 듣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여사님, 그건 여사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네? 며느리한테 김장을 시키시면 어떻게 해요? 요즘 며느리들은 안 그래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요, 해주고 싶어서 해주신 거면서 이제 와서 왜 그러세요? 며느리가 해달라고 했어요? 며느리와 똑같은 말이었어요. 해주면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고마워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여사님이 못 느낀 거겠죠. 박 할머니는 태연히 말했어요. 우리 윤희는요, 제가 뭘 해주면 항상 SNS에 올려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해주셨다 하면서요. 그게 요즘 며느리들의 고마운 표현이에요. 근데 여사님 며느리는 그런 것도 안 했다면서요. 그럼 여사님이 고맙지도 않은 음식을 억지로 들이미신 거죠. 며느리도 당연하게 받은 거고요. 아마 김치 받는 거 자체를 효도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어이가 없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그렇더라고요. 박 할머니는 웃으며 돌아갔어요. 이런 말과 함께요. 아래 것들한테 주면 끝이랍니다. 잊고 사셔야지 그거 대받을 기대하시면 병나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제가 잘못한 걸까요? 너무 많이 해준 게 잘못인가요? 며칠이 지났어요. 아들은 전화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도 연락 없었어요. 그날 배추를 20포기만 남기고 다 버렸어요. 저희 먹을 것만요. 남은 배추로 저희 집 김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허리는 아팠지만 참았어요. 김치를 담그며 생각했어요. 10년을. 매년 이맘때면 행복했던 기억을. 함께 수육을 삶아서 갓 만든 김장김치를 나눠 먹고 아들이 김치통을 싣고 가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던 것을. 하지만 그게 언제부턴가 의무가 되었어요. 당연한 것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원망이 되었어요. 저는 김치를 버무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고춧가루 묻은 손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손이 매워서 눈이 더 따가웠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눈물도 김장도. 한 달이 지났어요.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저예요. 응.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준석이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났어요.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해주신 거였는데 저희가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수진이도 많이 반성했어요. 그렇게 말한 거 정말 미안하대요. 엄마, 용서해주세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준서가 엄마는 내가 미운 게 아니야. 네. 그냥 서운했어. 10년 동안 해준 게 당연해진 것 같아서. 죄송해요, 엄마. 너희 말대로 앞으로는 김치 사 먹어.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힘들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어요. 겨울이 왔어요. 배추 냄새가 나던 베란다는 이제 고요했어요. 김치통도 덜 찼어요. 우리 먹을 것만 담았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어요. 며느리는 그 겨울 끝까지 제게 직접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제 아들 시켜서 대신 전달하게 하니 썩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저는 생각을 안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어요. 봄이 왔어요. 벚꽃이 피고 날씨가 따뜻해졌어요. 저는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허리는 많이 나아졌어요. 매일 운동을 했더니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며느리였어요. 어머니, 저 수진이에요. 응. 어머니,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왜?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는 머뭇거렸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알았어. 며느리네 집에 갔어요. 현관문을 열자 며느리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거실에는 준석이와 송이가 있었어요. 할머니, 송이가 달려와 안겼어요. 어머니, 앉으세요. 며느리가 차를 내왔어요. 그리고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걸 의무인 줄 알았어요. 10년 동안 매년 김치를 해주셨는데 저는 고맙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못했어요. 도와드린 적도 없고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주세요. 저는 며느리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수진아, 일어나. 어머니, 일어나라니까. 며느리가 일어났어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나도 잘못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 너무 많이 해줬나 봐. 그래서 내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겠다 싶어.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하지만 말이야. 저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앞으로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 내가 해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고마우면 고맙다고 말해줘. 그리고 가끔은 도와줘. 같이 하자고.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제가 올해 김장은 제가 배워보고 싶어요. 뭐? 어머니 김장 레시피 배우고 싶어요. 같이 하고 싶어요. 저는 며느리를 보며 눈물이 났어요. 1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그해 가을 김장철이 다시 왔어요. 이번엔 며느리가 먼저 전화했어요. 어머니, 올해 김장 언제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내가 전에 이야기했지? 이제 우리 집 김치만 만든다고. 그래도 상관없니? 살짝 머뭇거렸지만 수진이가 애써 밝게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제가 배운다는 마음으로 갈게요. 어머님 도와드리러요. 그래, 그런 마음이라면 좋구나. 다음 주 토요일에 하자. 같이. 김장날 며느리가 아침 일찍 왔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끼고 저를 도왔어요. 서툴렀어요.
배추를 버무리는 것도 어색했고 양념을 만드는 것도 제대로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며느리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응,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세게 버무려봐. 네, 며느리는 열심히 따라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10년이 걸렸지만 이제야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는 것 같다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그날 김장을 마치고 저는 김장김치 2포기를 줬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수고했어. 어머니 근데요. 며느리가 김치통을 차에 실으며 물었어요. 올해 나머지는 몇 포기 해주시는 거예요? 나머지 김장은 어머님 또 하실 거죠? 응?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어머니 그리고 이제 저희 카드 풀어주실 거죠? 송이 학원비 정말 장난이 아니라 너무 힘들어요. 어머님 김치도 정말 그립고요. 작년처럼 80포기 주시는 거예요? 설마 이건 다가 아니죠? 수진아, 오늘 같이 한 개 우리 먹을 거야. 20포기.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어요. 네? 그럼 저희 것은요? 너희 거는 아까 2포기 줬잖니. 더 이상은 없어. 어머니 농담하시는 거죠? 작년에 싸웠어도 김치 제대로 주셔야죠. 저희 김치 냉장고 다 비워놨는데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수진아, 오늘 같이 한 거로 만족해. 더 이상 김치 없다고 누누이 말했잖니. 그리고 카드도 더 이상은 안 돼. 나는 낯을 거 내가 쓰기로 했다.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10년 동안 주시다가 왜 갑자기 안 주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이미 말했잖아. 올해부터는 안 한다고. 저 오늘 도와드렸잖아요. 아침부터 와서 같이 했잖아요.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건 내가 배우려고 온 거지. 김치 받으려고 온 거 아니잖아. 내가 분명 말했지. 어머니 진짜 이러시기에요? 그건 저희 그냥 으름장 놓으려고 하셨던 말씀이시잖아요. 치사하게 진짜로 안 주신다고요?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분노로. 수진아, 너 오늘 왜 왔어? 진짜로 배우고 싶어서? 아니면 김치 받으려고? 아니면 카드 풀어달라고? 나한테 죄송한 거야? 돈이랑 음식이 궁한 거야?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알았어요. 답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가봐. 그리고 앞으로 김치는 기대하지 마. 어머니, 정말 그렇게 꽁꽁 싸매고 사실 거예요? 자식들 원망사요. 며느리는 화가 나서 그냥 가버렸어요. 저녁 때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제가 사과하러 온 건 진심이었어요. 왜 이렇게 의심하세요? 수진아, 난 내가 사과하러 온 거 알아. 하지만 김치는 다른 문제야. 뭐가 달라요? 제가 사과했으면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용서는 했어. 하지만 김치는 더 이상 안 해줘. 왜요? 피곤해. 이제 나이도 있고 허리도 아프고. 100포기씩 하는 거 너무 힘들어. 그래도 저희 집에 입이 몇 갠데 어머님 반은 주셔야죠. 그것도 힘들어.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먹이는 소리였어요. 어머니 저 정말 반성했어요. 그런데 왜 이러세요? 김치 하나 때문에 이렇게 야박하게 구시는 거예요? 김치 하나.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수진아, 그게 김치 하나야? 10년이야. 10년 동안의 정성이야. 알아요, 어머니.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10년 동안 당연하게 생각하고 10년을 한 번도 도와주지 않고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 용서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길 바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무릎 꿇어요? 아니면 돈이라도 잔뜩 드릴까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대화가 안 됐어요. 다음 날 준석이가 집에 왔어요. 엄마, 왜 이러세요? 준석이는 화가 나 있었어요. 뭐가? 수진이가 그렇게 사과했는데 왜 김치를 안 주세요? 준서가, 엄마가 언제까지 해줘야 돼? 이른이 넘었어. 허리도 아프고. 이제 그만하고 싶어. 그럼 줄이시면 되잖아요. 40포기만 하시든지. 그것도 힘들다니까.
엄마. 준석이가 소리쳤어요. 엄마 이기적이신 거 아니에요? 10년 동안 해주시다가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는 어떡해요? 이기적. 제가 이기적이래요. 준석아, 너 엄마 김치 얼마나 먹었어? 그건 솔직하게 말해봐. 80포기 중에 너 먹은 거 얼마나 돼? 준석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넌 아침 원래 안 먹고 저녁은 회사에서 먹고 오잖아. 주말에만 집에서 먹지. 그럼 한 달에 김치 몇 번 먹어? 10번도 안 먹지? 나머지는 다 수진이가 먹었어. 아니, 수진이 친정으로 갔지. 그렇지? 준석이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엄마가 어떻게? 너희 작년에 추석 때 수진이 친정 갔을 때 김치 가져갔잖아. 봤어. 김치통 2개 싸가는 거. 준석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수진이 친정에서 한 번이라도 고맙다는 말 했어. 재료비 보냈어? 없었지. 그냥 공짜로 받아갔지. 근데 나한테는? 나한테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제대로 말했어. 엄마 수진이가 고마워하고 있어요. 어떻게?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말로? 선물로? 뭘로 고마워했는데? 준석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받아먹기만 했어. 당연한 것처럼. 그게 10년이야. 엄마, 이제 그만할래. 엄마도 지쳤어. 너희는 알아서 살아. 엄마 이러지 마세요. 준석이가 애원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수진이한테 제대로 못 가르쳤어요. 제가 엄마한테 고맙다는 말을 더 많이 했어야 했는데. 됐어.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저는 아들을 문 밖으로 내보냈어요. 일주일 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사돈 어른 안녕하세요. 저는 정수진 애미 되는 사람입니다. 며느리 친정어머니였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제가 전화드린 건 다름이 아니라요. 며느리 친정어머니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수진이가 많이 속상해 하더라고요. 사돈님께서 저희 딸 그렇게 일 시키시고 김치를 안 주신다면서요. 네, 게다가 주시던 생활비도 일절 끊으셨다던데. 사돈 어른, 저희 우리 수진이가 뭘 잘못했나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사돈댁 잘못한 게 있죠. 10년 동안 받아먹기만 하고 한 번도 도와준 적 없어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안 했고요. 심지어 제게 치매라는 모욕까지 했습니다. 제가 줄 이유가 있나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수진이가 얼마나 착한 앤데요. 맨날 사돈님 칭찬하던데요. 칭찬이요? 저한테는 한 적 없는데요. 그건 사돈이 못 느끼신 거겠죠. 우리 수진이는 효심이 깊은 애예요. 며느리 친정어머니의 목소리는 자신만만했어요. 그리고 말이죠, 사돈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요즘 시대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김치 해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그걸 가지고 고마워했네 안 했네 그렇게 따지세요. 당연하다고요? 사돈댁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옛날부터 그래왔잖아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챙겨주는 거. 그럼 며느리는 시어머니 안 챙겨줘도 돼요. 요즘 며느리들은 바빠요. 애 키우고 집안일하고. 김장까지 어떻게 해요? 그럼 시어머니는 안 바빠요. 70이 넘었는데 김장 100포기 하는 게 안 힘들어요. 그래도 사돈님은 시간이 있으시잖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시간이 있다고요? 사돈댁 저도 사람이에요. 힘들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쯧쯧. 사돈님, 그렇게 야박하게 구시면 나중에 후회하세요. 우리 수진이 마음 돌아서면 손녀도 못 봐요. 협박이었어요. 사돈댁 그게 협박인가요? 협박이 아니라 충고예요. 며느리 마음 상하게 하지 마세요. 요즘 며느리들은 옛날 같지 않아요. 알아요. 옛날 같으면 시어머니 도와드리는 게 당연했는데 요즘은 받기만 하죠. 뭐라고요? 며느리 친정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사돈댁 말씀 들으니까 이유를 알겠네요. 수진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네? 친정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요. 시댁 거는 당연히 받는 거고 며느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지금 저보고 자식 교육 운운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돼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며칠 후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채소 코너에서 배추를 고르고 있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이 그 사람이야. 며느리 김장날 부려먹고 김치도 안 준다는. 어머 정말? 뭐야 며느리가 김장 노예야 뭐야? 응. 며느리가 한번 도와달라니까 치매 취급했대. 아니 그건 며느리가 잘못한 거 아니야? 글쎄 근데 시어머니가 너무 야박한 거 아니야? 며느리가 싹싹 빌었는데 돈까지 다 끊었대. 요즘 시어머니들은 그래. 뭐 잘못하면 칼같이 끊는다니까. 자기들 옛날 고생하던 생각은 안 하고. 저는 배추를 든 채로 얼어붙었어요. 뒤돌아봤어요.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아줌마 둘이었어요. 그들은 제가 쳐다보는 걸 알고 눈을 피했어요. 저는 물건을 얼른 카트에 넣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영숙이한테 전화했어요. 영수가 왜? 무슨 일 있어? 저는 그간의 일을 다 얘기했어요. 며느리 친정어머니 전화, 동네 사람들 수군거림, 아들이 찾아와서 이기적이라고 한 것까지. 영숙이는 한참을 듣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미수가 내가 틀린 거 아니야. 정말? 응.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해. 왜냐면 겉으로 보기엔 내가 야박해 보이거든. 10년 동안 해주다가 갑자기 안 해주니까. 나도 알아. 근데 그 사람들은 몰라. 내가 1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서운했는지, 한 번도 제대로 된 고마움을 못 받았는지. 영숙이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미수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맞아. 내 건강이 먼저야. 내가 쓰러지면 아무도 내 편 안 해줘. 고마워 영수가. 그리고 말이야. 영숙이가 덧붙였어요. 며느리가 진짜 반성했으면 김치 달라고 안 했을 거야. 진짜 미안했으면 어머니, 제가 배워서 담글게요. 올해는 어머니 쉬세요 이렇게 말했겠지. 맞는 말이었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받으려고만 했어요. 겨울이 깊어갔어요. 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했어요.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어색했어요. 며느리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손녀 송이도 보지 못했어요. 명절이 다가왔어요. 설날이었어요. 전에는 아들네가 와서 차례를 지냈는데 올해는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혼자 간단하게 차례상을 차렸어요. 상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이게 제가 원했던 건가요? 아들과 멀어지고 손녀도 못 보고 혼자 명절을 보내는 게? 하지만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며느리한테 다시 김치를 해주면 또 10년이 지나도 똑같을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고마워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저는 차례를 지내며 혼잣말을 했어요. 여보 내가 잘한 거 맞죠? 돌아가신 남편한테 물었어요. 대답은 없었어요. 설이 지나고 며칠 후 우편함에 편지가 있었어요. 아이 글씨였어요. 송이였어요. 할머니께.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 집에 가고 싶어요. 송이가. 그림도 그려져 있었어요. 할머니와 송이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저는 편지를 안고 울었어요. 손녀가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들한테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며느리한테 먼저 연락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있어야 할까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봄이 왔어요. 벚꽃이 피었어요. 저는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어요. 파란 하늘에 벚꽃 꽃잎이 날렸어요. 그때 앞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어머니? 돌아봤어요. 며느리였어요. 송이를 데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송이가 달려와 저를 안았어요. 저는 손녀를 꼭 안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송이 보고 싶었어. 며느리가 다가왔어요. 어머니 우연히 뵙네요. 어머니 저 진짜 반성 많이 했어요. 며느리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10년 동안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어머니 정성을 너무 가볍게 봤어요. 그동안 죄송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나서 시간이 이렇게 지나버렸네요. 가족이란 게 이런 걸까요? 그동안 켜켜이 쌓인 서운함들이 며느리의 진심 어린 눈물과 사과를 보니 봄날 눈 녹듯 다 사라지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아니다. 어머니 저 이제 알았어요.
김치 하나가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이었다는 거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며느리를 보며 한참을 생각했어요. 다시 시작. 그게 가능할까요? 수진아, 네, 어머니. 다시 시작할 수는 있어. 근데 조건이 있어. 말씀하세요. 앞으로 김치는 내가 반 담가. 같이 하는 거야. 네, 그리고 너희 먹을 것만 담가. 너희 친정 주는 거 없어.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어머니 그거 죄송해요. 제가 됐어. 이제 그만하자. 앞으로만 잘하면 돼. 며느리가 저를 안았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진짜 감사합니다. 1년이 지났어요. 다시 김장철이 왔어요. 이번엔 며느리가 일주일 전부터 저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니 재료 제가 주문할게요. 뭐 사면 돼요? 아니야, 내가 할게. 어머니 이번엔 제가 할게요. 재료비도 제가 낼게요. 며느리는 직접 시장에 가서 배추를 골랐어요. 고춧가루도 사고 젓갈도 샀어요. 김장 당일 며느리는 새벽부터 왔어요. 어머니 시작해요. 우리는 함께 배추를 절이고 씻고 버무렸어요. 며느리는 많이 늘었어요. 작년보다 훨씬 능숙했어요. 어머니 이 정도면 돼요? 응, 잘했어. 양념은 조금 덜 넣어도 된다. 너무 짜. 네, 우리는 50포기를 담갔어요. 25포기씩 나눠 가졌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올해도 잘 배웠어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저는 며느리를 안으며 생각했어요. 10년이 걸렸지만 이제야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었다고. 이제야 며느리가 김치의 의미를 안 것 같다고. 김치 하나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을. 네,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10년간의 서러움과 분노 그리고 화해의 과정을 통해 당연함이 얼마나 관계를 파괴하는지 그리고 진정한 고마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화와 사랑과 서로를 향한 고마움이 가득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이야기가 공감이 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